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이영서입니다. 이번에 강의는 2차에 거쳐서 이행점검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항목, 이행점검 결과, 그 다음 주요 항목별 개선 방안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기별로 7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령 4조부터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항의 2가지 기본 사항을 점검 항목에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분야로서 세부 항목별로는 CEO 말씀이나 경영 방침, 이행 가치, ESG 보고서상에 경영 리더십이 얼마나 녹아 들어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그 다음에 안전보건 목표, 그 다음에 안전보건 추진 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예산 책정과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장의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주로 공장장이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노사의 합동점검, 그 다음에 절대 안전 수칙, 준수를 제정하고 실제로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작업장 안전관리 활동이 2가지에 대해서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부터 9번 사항은 반기별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전담팀에서, 전담 부서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해 위험 요인의 확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3항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성 평가 지침이 잘 적정하게 제정되어 있는지, 정기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시 위험성 평가와 또한 작업 시에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4조 5호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임무,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임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임무, 더 나아가서 안전부서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항목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4조 7호에 관한 사항으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관한 지침이 적정하게 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 안전보건에 관한 제한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리자 및 근로자 간의 안전보건의 소통에 관한 사항이 5번째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6번째 주요 항목은 시행령 4조 8항에 관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 및 훈련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에 관한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는지,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가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비상대비 대응 매뉴얼의 제정 및 이에 따른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째 항목은 시행령 4조 9호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업체 선정 시, 그 다음에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의 선정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를 실시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 정기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째 항목은
시행령 5조 2호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안전관계 법령 준수 평가의 여부, 안전관계 법령의 주기적인 최신화의 여부 및 현장에서 이 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9번째 사항은 시행령 5조 3호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가 적절히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부 교육의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교육 결과 보고서의 적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3장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달에 여러 화학공장과 일반 공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항목이 되고 전체적으로 등급을 제가 매겼습니다. 이거는 상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제가 몇 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인 평가로 제가 A, B, C, D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에 관한 사업장의 제가 점검한 결과로 보면은 B등급 정도의 수준이 되고 현장 안전관리 활동, 공장장이나 근로자의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은 A등급, 그 다음에 유해염조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C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은 B등급,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이 C등급으로 좀 미흡한 사항을 제가 점검 결과로 점수를 매겼고, 그 다음에 급박한 위험에 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훈련 준비에 관한 사항은 A등급, 그 다음에 협력업체 평가와 선정,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B등급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은 A등급으로 많은 점수를 얻었고, 가장 현장에서 좀 실시가 안 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미흡한 거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항목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의 리더십이 제대로 우리 현장에서 의지표명이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확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CEO의 인사 말씀이나 경영 방침, 미션, 핵심 가치 등의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CEO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성과 평가 회의를 개최하는지, 또한 사업장별로 대표이사가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 점검, 소위 워크스루 및 계층별로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 상이나 이런 데 지속하는 보고서 ESG라고 해가지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상에 안전보건 경영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고 적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ISO 35001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회사 실정에 부합하게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업무 관련 상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의지 표명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틀에 제공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의지 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타 요구사항이라면 노사 합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게 기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해위험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의지 표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와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한 사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이 되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대표, 노조와의 협의와 참여에 대한 의지 표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하는 것은 우리 최고 경영자의 이런 방침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사업장에 가면은 안전보건 방침을 그냥 선언적인 사항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뭐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근로자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우리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하나의 안전보건 방침의 예시를 보면은 잘 됐다고 제가 여기 하나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최고 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염려를 제거 통제하기 위한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관계 법령 및 관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참여 협의를 통해서 위험을 파악하고 제거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사업주의 이런 실천 의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드시 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의 현장을 가면은 이 안전보건 목표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를 들어 무죄 달성, 사망자 0명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목표는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 목표는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와 후행지표, 래깅 인디케이터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화학공학회 공정안전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 상부는 우리가 소위 후행지표, 래깅 인디케이터라 해가지고 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되는 거고, 이쪽 하부는 우리가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아차 사고, 불안전한 행동 이런 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의 예를 보면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0명을 유지하겠다. 또한 협력업체 포함 부상자 수를 몇 명에서 몇 명, 몇 %를 감소하겠다. 그 다음에 직업병과 직업성 질환자 수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어느 사업장 가면은 안전 목표는 수립되어 있는데
보건에 관한, 건강에 관한, 유지에 관한 사항이 목표에서 누락되어 있는 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 보건에 관한 사항,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설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도수율과 강도율도 우리 안전보건 목표에 포함시켜서 도수율은 소위 총 재해 건수를 말하고 강도율은 근로손실 일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할 때 도수율과 강도율도 포함해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딩 인디케이터인 위험사 평가 시에 개선 조치율, 아차사고 발굴 건수 이러한 선행지표,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에 관한 선행지표도 안전보건 목표에 포함해서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록 가능한 부상자 수의 빈도에 관한 사항, 빈도율에 관한 사항을 후행지표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안 좋은 물질의 이런 혼합이나 이런 로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후행지표로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의 네 번째 사항으로 연간 안전보건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추진 계획 수립을 현장에서 보면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러프하게 수립되어 있는 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추진 계획은 각 사업장별, 공장별, 또 부서별로 안전보건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언제, 또 수행 예산, 평가 시기와 방법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안전보건 계획 수립회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안전보건 계획은 경영 방침과 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예산 및 시설 현황, 전년도 실정과 금년도의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포함되도록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 추진계획의 예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법과 관련 사항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 자체 안전보건 활동으로 나누어서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은 이와 같이 법적 사항과 세부 항목, 그 다음에 목표, 성과 지표, 그 다음에 일정, 누가 할 건지 담당자, 필요한 예산, 인원, 비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 하나 예를 들면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위험성 평가는 정기위험성 평가, 수시위험성 평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실시,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으로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교육, 이와 같이 우리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우리가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연간 안전보건 추진계획의 수립, 안전보건 법규 검토, 비상 대응 훈련, 그 다음에 성과 측정, 시정조치, 내부 심사,
경영자 검토 이러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항을 안전보건 추진 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안전보건 자체 활동으로는 아차 사고 사례 발굴, 안전점검연합 행사나 안전 캠페인, 그 다음에 안전 우수인 선발 대회, 그 다음에 안전보건 제한 활동 이와 같은 내용을 안전보건 자체 활동으로 설정해서 안전보건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리더십의 마지막 분야로서 연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로 요구하는 연간 안전보건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안전보건 예산을 다른 부서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 항목에 포함돼서 안전보건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보건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보건 예산은 안전보건 부서에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예산은 안전보건 설비 투자, 안전보건 인력 인건비, 교육 예산, 안전보건 활동 예산. 이 안전보건 활동 예산은 안전보건 캠페인이나 경영대, 안전점검이나 행사, 기타 활동 예산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안전보건 활동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인과 컨설팅 예산, 그 다음에 협력업체 지원 예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협력업체 지원 예산을 누락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협력업체의 근로자에도 우리 사업장의 원청업체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지원 예산을 이와 같이 가능한 한 범위에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협력업체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항목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공장장과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장이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워크3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장이 현장 안전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기록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이 현장 안전관리 점검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안전관리 부서의 직원과 대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기록물로 남겨두는 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장장과 근로자 간의 안전보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마련한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현장 안전관리 활동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현장의 설비 점검, 그 다음에 작업 전후에 정리정돈 등 안전점검,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에 툴박스 미팅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사 합동점검에 공장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날은 노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관해서 공장장이 참여를 하면은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마지막으로 우리 작업장에 적합한 절대 안전보건 수칙, 골든 룰을 제정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준수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항목으로서는 위해험 요인 확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서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작업장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과거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전에는 관리감독자만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는 작업장의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공정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고시 2020-53호에 보면은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위험성 평가는 최초 작업 전에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위험성 평가입니다. 정기위험성 평가 외에 다음에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개시 전에 수시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치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작업 시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 수시위험성 평가를 놓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설비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작업 시, 그 다음에 정비 보수 때, 그 다음에 작업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또한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를 포함해서 휴업이 있는 요양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발생할 경우는 수시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나 정기위험성 평가는 설비, 공정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아니면은 체크리스트법, 하접 기법을 통해서 정기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작업과 관련된 수시 위험성 평가는 가능한 한 작업 위험성 평가, 잡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나 잡 하자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누락 없이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비나 공정의 위험성 평가 결과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은 K클래스의 위험성 평가 양식에 따라서 그 평가 대상 공정과 평가 일시, 평가자, 그래서 평가를 리더와 팀원, 그다음에 현재 위험도와 개선 후의 위험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내용, 평가 구분, 그다음에 위험리 및 재해 형태, 현재 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그래서 현재 위험도는 빈도와 중대성을 곱해서 위험도, 리스크를 구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 8점 이상, 9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문에나 이렇게 연동장치가 미설치됨으로써 협착, 끼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끼임 위험이 있을 경우에 안전문에 현재 안전조치 보면은 안전문에 인터록이 탈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선 대책으로 안전문과 인터록을 설치하도록 해서 개선번호 A-1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 후에는 이와 같이 빈도를
5에서 3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허용할 위험도 이하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위험성 평가 개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실행 계획서는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한 워크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 번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대책을 다시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개선 대책의 실시, 조치 결과, 일정, 담당자, 그 다음에 개선이 완료한 다음에 확인 일자를 우리가 작성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위험성 평가는 크게 작업 안전 분석과 작업 위험성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안전 분석, 그래서 Job Safety Analysis는 우리가 작업 단계별 위해 요인과 현재의 우리가 안전 대책, 작업 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단계별로 위해 요인이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안전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안전 분석은 대부분 원청업체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에서 하청 외주 작업할 때 이러이러한 위해 요인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안전 대책을 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업 안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위험성 평가, Job Hazard Analysis라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작업 안전 분석과 양식은 유사하지만은 이것도 작업 단계별로 위해 요인과 여기는 현재 안전 조치가 되어 있고 현재의 위험도, 우리 클래스와 같이 현재의 위험도가 어떻게 돼서 위험도가 높은 등급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후에 조치의 위험도를 우리가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위험성 평가는 주로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협력업체, 외주 공사업체에서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원청업체에 제출하고 원청업체에서는 이 제출한 위험성 평가 양식을 재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위험성 평가나 개선 대책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원청업체에서 위험성 평가를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보건 네 번째 사항으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런 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나 건설업의 식용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본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보면은 본사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 전담 조직에 안전보건 전문가가 미배치된 사례도 있고, 또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기능만 가진 데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업무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이런 전담 조직도 있고요. 또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 외에 총무 업무를 등 타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래서 전담 조직에서는 이와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계획 수립 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각 산하 공장에 공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각 산하 사업장에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한 것과 계획을 취합하고 필요시에는 조정하는 역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각 산하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 추진 성과를 보고해서 취합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 성과평가회를 개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하 사업장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실시해야 되고 반기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이행 실태 점검 및 추가적으로 개선 사항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익년도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5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자일 경우에는 585시간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록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노무 업무 등 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이렇게 평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승인, 그 다음에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유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장치나 안전보건 보호구 구입 시에 적격품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을 보면은 이런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 안전부서에서 안전부서장의 정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호구 구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공장장까지 보고를 해서 적격품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 위험성 평가 계획과 추진 후의 결과에 대해서 또 개선 결과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를 최고 책임자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또 이 승인에 관한 문서화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우리가 사업장 현장에 안전을 총 책임지는 분이 관리감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가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이 안전관리감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문서화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장의 작업 정리 총돈,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그다음에 개선 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문서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협력업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에 보고와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도급 시의 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비 개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품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반드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고 이거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 1교시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